전쟁이 곧 끝날까요? 미국과 이란은 협상 중. 마주 앉는 미국과 이란. 자, 과연 종전은 언제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Remember, it all starts with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I said yesterday, they said, what are the top 10? I said, well, number 1, 2, and 3 is they can'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re not going to have a nuclear weapon. And we're talking about that. And I don't want to say in advance, but they've agreed they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They've agreed to that. آقای قالیباف در این پیام تاکید کرد فیک نیوز ها برای دستکاری بازارهای مالی و نفتی و فرار از باتلاقی است که آمریکا و اسرائیل در آن گیر افتادند. 이란의 의장 갈리바프의 성명이 나오는 걸 보니 협상 중인 건 확실한 듯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겉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원래 중동 국가들의 특징, 특히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묘밀트로 협상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그간 부인해 왔습니다. 미국의 종전안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자, 이란 외무장관 얘기 한번 볼까요? 메시지 교환이 미국과의 협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은 현재 주고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란 지도부가 중재국을 통해 미국이 제시한 평화안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앞서는 미국과 대화조차 안 했다고 했다가 지금은 평화안을 검토 중이라는 거죠. 이란 말은 겉으로 나오는 말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외교의 묘미랄까요? 아니면 특징이랄까요?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신 보도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던진 종전의 조건 15가지 요구안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원래 그렇듯 가장 강한 요구안을 던진 뒤 거기에서 서로가 이제 수용하는 방안일 텐데요. 핵능력 해체, 핵무기 미보유 공식 약속, 이란 영토 내 핵물질 농축 전면 금지, 중동 내 대리 세력 지원 중단, 뭐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후띠 뭐 이런 얘기죠.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등의 15개 요구안이 전달됐는데요. 전성훈 원장님,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2개만 꼽자면 핵 불능화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아니겠습니까? 뭐 그 서방의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핵 무력을 제거하는 거고 그 호르무즈 해협을 열린 거니까 가장 중요한 2가지 조건이 될 수 있겠는데 저 그 15개 항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이란과 미국이 이제 협상을 할 때도 저런 초안이 전달되어서 저런 초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하다가 그 협상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작년 6월에 이제 12일 전쟁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이란 전쟁이 벌어지게 됐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저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이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항복 문서하고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미국이 제시한 저 최대치를 이란은 최대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고 미국은 최대로 지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제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것이고 또 이란은 이란대로 나름대로 또 5강의 그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2가지 제안이 이제 희망컨대 협상의 장이 마련이 되어서 접점을 찾는 그 좀 과정을 거쳐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이란은 왜 협상하고 있으면서 맨날 이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오리발부터 내밉니까? 사실 그 이란 외무장관의 발언에는 흠결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얘기하는 협상이라는 거는 공개된 장소에서 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이쪽 대표단과 저쪽 대표단이 공개적으로 만나는 공식적인 협상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텐데. 근데 며칠 전에는 아예 대화도 안 했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는 접촉하고 있다, 회담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또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것이. 다 알고 있는데 안 했다고 뭐 이렇게. 파키스탄은 사이에도 지금 의견이 교환되고 방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사실상 협상이거든요. 협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이 그만큼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입니까? 조금 더 이게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 삿바싸움 같은 거군요. 삿바싸움을 하는 겁니다. 다 아는데, 그죠? 다 아는데 안 한다고 자꾸. 협상이 잘 되길 바라야 되는데. 백악관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캐롤라인 레빗입니다. What I will tell you is these talks are ongoing. We're not going to get into the nitty-gritty details that have been exchang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ran at this time. But if Iran fails to accept the reality of the current moment, if they fail to understand that they have been defeated militarily and will continue to be, President Trump will ensure they are hit harder than they have ever been hit before. President Trump does not bluff, and he is prepared to unleash hell.
Iran should not miscalculate again. 미국으로서는 협상력을 올리기 위해 한 손에서는 대화, 한 손에서는 칼을 쥐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정예 부대 투입을 승인했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국방부 82 공수사단 2,000명 중동 투입을 승인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전성 원장님, 예. 이 82 공수사단은 전 세계 어디든 18시간 내에 긴급 투입될 수 있는 특수부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그 지난번에 미국이 그 군사 시설을 공격했던 이란의 석유 수출 기지 카르그 섬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란도 그 지역에 지금 해병대도 가고 있거든요. 해병대 일진이 이번 주면은 저 중동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해병대가 들어가고 공중에서 공수부대가 투입돼 가지고 아마 이란 현재 협상에 이란이 좀 더 좀 버티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 내려가지고 네네. 주말 지금 이번 주 주말이면은 이제 5일 그 얼티메텀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최후 통첩이 카르그 섬을 이제 점령하려고 할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도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그 카르그 섬에 대한 그 방어 진지 구축, 지뢰 매설 이런 그 대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카르그 섬에 대한 군사 작전 가능성 이 지금 남아 있어서 지금 현재 이란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갈림길이죠. 이 협상이 지금 시작된 접촉, 이 단초가 돼가지고 협상으로 좀 순탄하게 갈 수도 있고, 네네. 그러지 못하고 군사작전을 다시 한번 미국이 다시 한번 망치를 드는 거죠. 다시 한번 군사작전이 전개되게 되면은 이게 또 어떻게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는 굉장한 기로에 있습니다. 압박이 될 수 있겠군요. 이란 입장에서는 군대를 대기시켜놨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토요일에 휴전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토요일 휴전 선언 우려.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 이스라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토요일에 종전 조건 최종 합의 전 조기 휴전 발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종전되는 거 아니냐? 이걸 이스라엘은 왜 우려합니까, 원장님?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긴장되어 있죠. 사실 이번 전쟁을 미국과 정말 찰떡궁합같이 잘 맞춰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몇 주 잘 끌어왔는데 네네. 지금 미국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사실 전쟁을 좀 종전하면서 중단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계산하고는 안 맞거든요. 처음에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1년 정도 하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줄어들어서 6개월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네탈냐후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네. 상황이 이렇게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는 거고 뭐 이번 주말설도 있고 또 4월 9일 날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에 맞춰가지고 뭐 또 좀 종전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만큼 이스라엘 정부 내부도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 사회도 상당히 좀 동요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일각에서 쓰레기 봉투 대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 설명은 쓰레기 봉투 재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쟁여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쓰레기 봉투 쟁여둔다는 건 저희도 뭐 처음 보는 사건이긴 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정부 설명을 들어보면 전국 평균 지자체가 3개월 지분 재고가 넉넉히 쌓여 있다. 전혀 문제 없다라는 설명이죠. 네. 죄송합니다. 3개월분 정도가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도 재활용 이용해서 추가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이 전쟁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실감나게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봉대란. 쓰레기 봉투 스봉대란이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코로나 때 저희는 이제 미국이나 그 서구에서 유럽에서 막 그 화장실 욕실용 화장지 사재기 하는 거 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이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은 거의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뭐 사재기하거나 네. 이런 거는 없어진 지 오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중동 전쟁의 여파가 물가, 뭐 기름값 포함해서 이 삼고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쓰레기 봉투에 딱 이르러서는 정말 두려움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또 이제 그 배달도 많이 해서 먹는데 배달용 포장 용기나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 퍼져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문제 없다라고 하니까 정부를 믿고 또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지만 또 토요일 날 휴전 협상하게 되면 네네. 또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사재기 하는 거를 조금 서로 자제하면서 정부를 믿고 기다리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카타르가 이 LNG 천연가스 불가항력 선언한 것과 관련된 이 정부 입장도 한번 보시죠. 카타르 에너지 국영기업 한국에 LNG 못 준다. 주고 싶어도 여력이 없다. 불가항력 선언. 청와대 카타르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카타르산 물량 도입 중단되더라도 연말까지는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사실은 이 스봉보다도 LNG 공급에 차질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데 일단 청와대 설명은 연말까지 괜찮다는 거예요. 네, 일단 비축된 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 설명 그렇습니다. 지금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데 3년에서 5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공급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제 우리 정부는 현재 카타르산 LNG의 양을 점점 최근에 축소시켜 왔습니다. 잘했네요. 비중을요. 예. 그리고 올 연말까지 버티면은 미국이 LNG가 남아 돕니다. 미국이요. 미국이 지금 미국은 셰일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LNG가 배출되거든요. 그게 남아 돌기 때문에 그걸 수출할 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리가 좀 멀지요. 특히 이제 미국의 그 LNG가 대개 미국의 동부 쪽에서 나옵니다. 서부 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를 거치면서 좀 운송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과의 한미 관계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의 LNG 수입해 주면 미국도 좋은 거고 그만큼 또 싸게 사오면 되니까. 또 중동과의 네.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올 연말까지 버티면은 미국 쪽에서 수입이 오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고요. 특히 뭐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는 금을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그런 국민들이고 그런 시민의식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상황이요. 정말 그야말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전쟁 한 달여 만에 이번 주말이면 휴전 선언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다가도 또 다시 들여다보면 양측 모두 군사작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립니다. 이러다가 또다시 지옥 문이 열리는 건 아닌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토요일에 휴전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갑자기 또 휴전 발표가 임박했다는 보도. 글쎄요.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갑자기 또 휴전 발표가? 일단 간밤에 나온 백악관의 발표를 보면은 네.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미중 정상회담이 원래 그 3월 말 4월 초에 열리려던 게 4월 지금 15, 16, 14, 15 뭐 이렇게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름 정도. 그 얘기를 언급하면서 그럼 그 이전에 이 이란 전쟁을 끝내려는 거냐? 네.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는 원래 전쟁을 당초에 한 4주에서 6주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2월 말에 했으니까 지금 그때쯤이면은 6주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휴전 분위기를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란과 미국이 같이 전쟁을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미국 따로, 이스라엘 따로 도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스라엘이 미국이 이제 주말에 휴전 발표합니다라고 밝혀놓고 이스라엘 총리는요 또 이란에 48시간 동안 총 공격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따로 노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전체적인 전장의 상황으로 보면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네. 이스라엘은 지금 종전 이전에 뭔가 그 확실한 기세를 잡고 이란에 좀 타격을 안기는 이런 부분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좀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트럼프가 이러다가 그냥 적당한 선에서 승전을 합의하고 휴전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내 강경파들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지금 최대한 공세를 펼쳐가지고 네. 뭔가 좀 이란이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당장 미국과 이스라엘 두 측도 이 전쟁에 대한 느끼는 온도차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근데요.
앞서 미국이 이번 주말에 휴전을 발표할 것 같다라는 이스라엘의 발표 내용과는 또 반대로 미국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읽히고 있거든요.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요. 지옥을 불러올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오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란에 강하게 경고를 한 셈이죠. You said there's many points of agreement with Iran right now. Many. What can you give us a Many, like 15 points. 15 points. Remember, it all starts with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Just, you know. What I will tell you is these talks are ongoing. If Iran fails to accept the reality of the current moment, President Trump will ensure they are hit harder than they have ever been hit before. President Trump does not bluff, and he is prepared to unleash hell. Iran should not miscalculate again. 자, 이번 주말에 휴전 발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상군 투입 준비도 하고 있고 뭔가 전략적인 모성으로 이 덮어두더라도 그러면 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휴전을 하려면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상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렇습니다. 미국이 원래 먼저 이란 측에다가 15개 요구사항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란은 이걸 모두 거부하고 거꾸로 5개 또 요구사항을 미국에 던졌거든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양측 다 서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던데요. 그렇죠. 미국이 제시한 15가지는 사실 모두 받아들여지면 이란으로서는 거의 항복선언 같은 겁니다. 네. 핵, 미사일, 우라늄 농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소위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이란의 지지 세력, 후티 반군이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쪽에까지 다 끊으라 이런 얘기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면서도 이란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좀 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가지 다시 그 수정으로 제안한 거 보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슨 명분 있는 게 아니라 참수작전 중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더 이상 이제 우리 수뇌부 죽이지 말아달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란 내부의 어떤 절박감 이런 것도 좀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JD 벤스 부통령까지 동원돼서 그만큼 이제 트럼프의 의중이나 무게가 실린 협상이 파키스탄의 중재로 곧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결과가 아마 그 이번 주말쯤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사태의 또 한 번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벤스 부통령이 이번 협상 멤버에 포함이 된 걸 두고 네. 그나마 트럼프 주변 인물 중에는 온건파이기 때문에 암살이나 더 큰 압박은 없을 거다라는 트럼프 측의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는 외신도 있고요. 네. 또 이란 수뇌부의 국회의장 지금 협상에 바로 카운터파트로 지금 지명되고 있는 사람인데 네. 외무장관,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을 암살 타깃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미국에서 야 너희 더 안 건드릴 테니까 안심하고 협상 나와 이런 신호인가요?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더 이상 참수를 하게 되면 사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더 이상 항복할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협상 대상조차도 이제 사라지는 거죠. 항복 문서에 설사 서명을 할래도 그럴 사람이 없다. 이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뭔가 이란이 명분을 만들어 주면은 네. 휴전, 종전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분위기는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게 안심하고 좀 나와. 우리 참수 더 안 할게. 네. 이렇게까지 하는 거면 협상이 주가 돼야 되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미국 최정예 파리 공수사단이 네. 하르그섬, 이란의 경제적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하르그섬에 지금 투입을 네. 본격하도록 승인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거 뭐가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은 안 되는 거죠. 네. 휴전, 종전 협상하자 그러면 가던 부대도 좀 멈춰서 그러니까요. 아니면 되돌리지는 않더라도 거기서 동작 그만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이 벌써 26일이니까 내일이면은 저 부대들이 그 이란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중부 사령군 그 작전권 내로 다 들어갑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언제든지 명령만 떨어지면은 하르그 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부무산이 대tum부 소tum부 하는 네. 그 하르그보다는 작은 섬을 점령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상황 대비 태세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도 군사 전력을 다 배치시켜 놓고 네. 무력으로 압박까지 하면서 이제 협상을 주도한다. 이란의 어떤
수용을 촉구하는, 압박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란도 지금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웬만한 전력이 거의 다 소진됐다라고 미국은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외신 보니까요. 이란이 에이브러함 링컨호를 향해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이란도 끝까지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협상에 임하면서도. 네, 사거리 300km 정도 되는 가데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항모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어떤 그 방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 그래도 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뚫려서 미군 전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네. 상당히 이제 여론에 또 불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란의 뭐 이런 공습 이것도 자기들이 지금 마지막에 좀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어떤 수순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많은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과 관련해서 오락가락한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만 이게 또 뒤집어 보면은 전략적인 모호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쯤이면은 이란 전쟁의 출구 모색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회견 도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의 책임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떠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President has made it clear that you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The War Department agrees. Our job is to ensure that. Didn't want it to be settled. These guys are doing a great job. That's a good attitude, though, Tom, right? They were not interested in settlement. They were interested in just winning this thing. Pete, I think you were the first one to speak up, and you said, let's do it, because you can'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많은 언론들이 저 부분을 두고 네. 이제 슬슬 전쟁 책임에 대한 비난 여론을 네. 부하에게 예. 떠넘기는 게 아니야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건 무슨 발언의 의미입니까? 사실 그 지금 국방부가 전쟁부로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그 전면에 서 가지고 전쟁을 수행해 온 거는 맞고요. 오히려 뭐 댄케인 합참의장보다도 더 이 소령 출신의 이 헤그세스 장관이 더 공세적인 이런 입장을 취하는데 저는 이거는 뭐 트럼프 입장에서 사실 헤그세스한테 이런 거를 떠넘길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오히려 지금 헤그세스 네가 지금 이거 전쟁을 하자 그래서 내가 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최근에 네타냐후가 자꾸 트럼프한테 얘기해서 트럼프가 마치 속아서 전쟁을 시작한 것처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점이 사실은 트럼프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아픈 곳이죠. 거기다 더해가지고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계속 전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번 전쟁 자체가 이기던 지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도한 게 아니라 뭐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꼬드겨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도 모양이 빠지니까 오히려 저는 미국 국방장관한테 내부에서. 당신이 우리 국방부가 결정해가지고 전쟁부가 결정해서 한 거 아니냐 이거를 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